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해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청와대에서는 3.1절 특사 그리고 경제 행보가 화두가 됐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어제 산업부가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 혁신 대표 정책입니다.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 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릅니다. 그러나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기술이 좋으면 잠정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 장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체감하고 실행되는 경제가 더 중요하겠죠. 장해찬 평론가님, 이와 더불어 오늘 청와대에서는 기자들이 일제히 3.1절 특사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고 하던데요. 현재 법무부가 대상자를 선정 중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한명숙 또 이광재 전 지사 이름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력한 이제 전현직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법무부에서 폭넓게 검토 중이나 이 결정은 결국 대통령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다면 법무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우선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네. 민정수석이 대통령과 또 의견을 교환해서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정수석에게도 보고가 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3.1절 특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범위가 포함될 것이다 거론하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아마도 한명숙 전 총리나 이광재 전 지사 포함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에도 보면 5대 중대 부패 범죄라고 해서요. 뇌물이나 알선 수재, 배임, 횡령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한다. 이런 분명한 원칙을 세워두고 있고요. 네.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민 통합 그리고 민생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나 이광재 전 지사 모두 각각 건설업자나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받은 혐의가 확정되어서 형을 다 살았던 것인데 그분들을 사면해 주는 게 국민 통합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논쟁을 더 격화시킬 수 있다. 내 편 봐주기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분 다 이제 만기 출소를 해서 형을 다 살았지만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피선거권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까지 그 피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사면이 되면 복권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석기 전 의원이나 한상균 위원장 등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장해찬 평론가님 말씀으로 하면 이 코드 특사나 보훈 특사라는 말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또 야권 인사도 사면해줘야 되나?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요. 근데 그게 또 마땅히 떠오르는 분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무부 차원에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일단 사면 대상자를 추리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사면 복권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만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최종 결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3.1절이 다른 해도 아니고 100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면 대상을 넓히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좀 대규모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이는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3.1절을 100주년이라고 하는 이렇게 중대한 의미를 앞두고 있는 네. 이런 이제 그 기념비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정치적으로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네. 이제 의미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청와대가 좀 고려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물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한명숙 전 총리라든가 네. 이석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거나 네. 사회적 통합이나 공감대가 좀 이루어질 만한 대상자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사실은
3.1절만 사면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면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기는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상컨대 그 사회적 논란이 일으킬 만한 그런 대상을 이번에는 좀 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내란 선동 혐의라든지 안보 그리고 국가적 위해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또 검토를 하겠죠. 개각에도 오늘 일제히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 가능성 제로라고 하는데 논의가 끊이질 않고 있고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출마가 확실할 것처럼 한병도 전 수석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종로에 그러면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 실장과 맞붙나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종로 말고도 딴 데도 있으니까요. 이제 뭐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정치할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출마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특사로 이제 또 대통령께서 배려를 네. 해준 그런 그 이제 이면에도 UA 특사요. 예, 네. 결국은 이제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좀 염두에 두고 경력 관리를 좀 해준 것으로 이렇게 그래요?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임 전 실장 출마는 뭐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네. 이낙연 그럼 총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이낙연 총리 교체설이 계속 나왔습니다만 청와대는 또 약간 좀 부인하는 그런 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이낙연 총리를 현 시점에서 교체를 못한다면 제가 보기엔 이유는 한 가지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대체할 만한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높다. 네. 보고요. 그래도 아마 계속 이제 탐색은 할 것 같습니다. 탐색은 할 것 같고 또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당에 되돌아와서 좀 정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차기 대권 행보를 하더라도 당장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의원직을 좀 유지할 필요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 이번에 안 하더라도 아마 가을 정도에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지금 청와대 참모진들 중에도 지금 네. 이제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교체된 인물들이 좀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좀 나머지 지금 잔류한 그 수석급들 또 비서관급 중에서도 내년 총선 출마를 고려 중인 인물들이 있고 가을 정도에 이분들은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다시 한번 네. 개각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이제 2월 지금 북미 정상회담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교체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네. 개각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고 나면 또 곧바로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개각 타이밍을 좀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